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팀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10월 29일 오후 1시 42분입니다. 자,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트넷 자료 업데이트된 거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6일 날 이네들이 나왔고 저는 이제 새벽에 받았거든요. 이거 분석한다고 머리가 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자, 저는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버뷰. 여기를 봅시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경우수를 두고 이제는 이네들이 그에 맞게 포지셔닝을 계속 달리할 거예요. 그전에는 역발상으로 매수한다. 그리고 매수할 때 중국부터 산다. 그 부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중국 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구리 쪽에 잠시 자금이 유입됐다가 빠지고 큰 그림은 하트넷의 역발상 개념으로 증시가 잠시 돌아갔다가 미국 증시가 깨졌죠. 그리고 나서 나온 자료가 이건데 여기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지금 전쟁이죠. 여기 전쟁,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이 없을 때, 그리고 여기 디테일하게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CS라는 게 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은 우선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은 아직 안 일어났죠. 유가가 막 100달러 가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당연히 공매도 추진 현상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시장을 바라봤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얘네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 25, 25, 25, 25 이렇게 분할해서 포트폴리오를 할 건데 그 분할은 현금 25%, 그 다음에 커머디티 25%, 뭐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커머디티 25%, 채권 25%, 주식이 25%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리얼 에셋 오버 파이낸스 에셋이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에셋, 이게 뭐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는 디플레이션 자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산을 매수하고 파이낸스 자산이 아니라 실질 자산, 실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파이낸스라는 거는 가상의 돈이잖아요. 가상의 돈. 그래서 이 파이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상의 돈, 현금 이런 것들은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실물을 사야 된다. 실물. 가상세계에 있는 거 말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세계에 있는 거 말고 실물, 석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있어라. 하나인데 여러분들 뭐 상추 상추를 집에서 길러야 되겠죠. 상추도 실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포지션을 취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노 리세션이다. 리세션이 없다. 그러면 리세션이 발생할 것, 발생 안 할 것, 이 기준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안은 여기 보시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ISM 지수가 좀 이따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ISM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ISM 지수가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46.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점점 상승해서 50까지 갔죠.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된 그 노벰버 1일이니까 11월 1일 날 발표될 예상 수치는 50입니다. 50이고 이 수치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 리세션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장이 흘러가고 이 노 리세션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는데 여기 PMI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노 리세션 확정이냐? 55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은 내년 봄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하트넷이. 내년 봄까지 여기 PMI 지수가 55까지 올라가고 내년 봄 이후로 55를 넘으면 쉽게 말하면 노 리세션 확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빅테크 중심으로 더 증시는 폭발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되는 이 수치가 중요하다. 이 수치가 PMI 수치가 아주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 부분 꼭 유념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PMI 수치가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좋게 나오면 시장은 노 리세션을 인식을 해서 빅7부터 주가가 뜰 것이다. 빅7 뜨고 SOX, XHB, XBI 그 다음에 XBD 저팬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증시가 날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이 PMI 지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낮게 나오면 채권금리를 하락하겠지만 증시는
채권이 하락했지만 증시 중에서도 특히 빅7은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하트넷 자료에 의하면 노 리세션이 아니고 리세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턴어라운드 하니까 맞죠. 채권금리는 낮아지지만 빅7은 어떻게 되죠?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면 반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하드랜딩 방향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리치, 뱅크, 리테일, 유틸리티, 스태플 여기 보면 스몰캡, 차이나 이쪽이 주가가 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미장이 열리기 전에 중국장이 딱 열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생각했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기가 죽어간다. 하드랜딩 방향으로 미국의 시장이 죽어가면 자금이 차이나에 꽂힙니다. 한국이 아니라 차이나에 꽂힙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이 뜨면 그 다음에 한국이 뜨겠죠.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중국이 가장 퍼가 지금 났습니다. 퍼가 났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도망가기 좋은 자금줄이 되는 국가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그래서 차이나, 중국을 팔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ISM 지수가 다음 주 11월 1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게 50 이상으로 돼버리면 자금은 빅7으로 바로 몰립니다. 빅7을 몰리고 SOX, XSP, XBI, 그 다음에 XBD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일본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금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여기 50.0 이하로 되면 시장은 아마도 여기 노 리세션이 아니라 하드랜딩 리세션 방향으로 시장은 인식을 해서 여기 보면 일본 쪽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주식이 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날은 리치, 뱅크, 리테일, 유틸리티 그 다음에 스태플, 스몰캡 제가 계속 뭐라고 말했죠? 중소형주 특히 대표적으로 러셀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러셀은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 그 CTA가 그냥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유리한 거죠. 자, 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캐나게 블리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until 3PS 이 3PS 전까지 블리시한 그러니까 증시가 저번처럼 막 폭발할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 이익이 리세션 방향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꼬라박든지 그리고 여기 정체관이 있죠. 연준이 정체관이 갑자기 금리 인하 또는 일시정지 이런 개념으로 나오지 않고는 불리시한 그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 그건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We think 하드랜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트넷은 하드랜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드랜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2024년부터는 주식은 쳐다보지 말고 채권과 온리 금만 뜬다. 당연히 쇼 치신 분들은 쇼도 뜨겠죠. 뜨겠죠. SQQ도 뜨겠죠. 아시겠죠? 2024년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장 지금 이제 2024년 10월 29일부터는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ISM 지수의 시장 방향성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3CS 있죠. 3CS인데 크레딧 크루드 컨슈머 돼 있잖아요. 이 크루드는 아마도 크루드 오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슈머는 컨슈머고 크레딧은 신용 관련 쉽게 말하면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고 크루드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컨슈머 이게 연체율인가 그런가요? 잠시만요. 여기 설명을 보면 되네. 이 크루드는 크루드 오일이 돼 있죠. 크루드 오일이고 크레딧은 이거예요. 소르스. 크레딧은 여러분 소르스 있죠. 소르스 대출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대출이 많이 풀려 안 풀려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는 요 뒤에 보면 연체율이 지금 많이 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드랜딩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하드랜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이거를 취할 것이다.
이거를 아시겠죠? 여기 보면 리치, 뱅크, 리테일, 유틸리티, 스태플, 스몰캡,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우리는 투자를 권할 것이다. 딱 연결이 되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별 내용이 없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 러셀의 투자라는 거는 이게 많이 꼬라박았다는 거죠. 러셀은. 그리고 하드랜딩이 됐기 때문에 소형주에다가 투자해라. 스몰캡에다 투자를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러셀 제가 그나마 좋아하고 뭐 그나마 미래비전 산업 이런 거는 뭐 니콜라 마크는 몰라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테크 바이오가 만약에 뜨려면 조건이 있는데 10년물이 5% 이하로 돼야 된다. 10년물이 5% 이하로 되면 XBI 바이오 제가 저번에 라부 말씀드렸죠. 라부 말씀드리고 주가가 떨어진 부분은 죄송을 한데 솔직히 그걸 몇 명이나 샀겠어요. 솔직하게 그 몇 명이나 샀을까요? 몇 분 안 샀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오테크는 지금 저점이다. 저점에서 반등을 하려면 5% 이하로 떨어진다. 지금 채권물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0년물은 5%를 뛰어넘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힘들다고 생각되고 이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 바이오는 지금 바닥인 겁니다. 이렇게 바이오는 바닥이다. 바이오는 바닥이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 크게 반등을 한다. 반등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PMI 부분, PMI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PMI 요거예요. 요거 이제 발표될 거예요. 여기 보면 2024년 제뉴얼이네요. 1월까지 이 수치가 55를 넘어야 된다. 이게 지금 50이거든요. 이번 달 예측치가 50인데 그게 55를 넘어야 뭐죠? 노리세션 방향으로 흘러간다. 근데 1월까지 55를 안 넘으면 하드랜딩을 예상할 것이다. 하드랜딩을 예상할 것이다. 하드랜딩이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용 등급 제일 낮은 CCC 요 등급 있죠. 이 CCC 등급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어떻게 된다? 이게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안 좋은 거다. 지금 유로 쪽에 스프레드가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이 뒤따라가려고 한다. 방향성이. 하면 만약에 터지더라도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유럽에서 뭔가가 신용 리스크가 아니라 뭔가 뻥 터져도 터지겠죠. 우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 터지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미국은 여기니까. 맞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미국에서 터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거시기합니다. 이제 터지더라도 유럽 쪽에서 우선 터질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금은 이제 CTA가 여러분, 그전에는 CTA가 금을 매도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금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CTA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CTA가 매수를 하고 있다. CTA가 금을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들 포지셔닝 지금 이들 자체 저걸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익스트림 비어시 사야 된다. 역발상으로 지금은 사야 되는 시기이다. 나와 있습니다. 주식을 역발상으로 사기는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근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지금부터 아마도 얘네들이 분할로 사는 것 같습니다. 분할로. 주식이 막 역발상이면 확 떠야 되는데 확 뜨지 않죠. 조금 사고 기다렸다가 또 조금 사고 기다리고 조금 사고 기다리고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 어쨌든 역발상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역발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빅7 중심으로 역발상이 진행이 되려면 당장 11월 1일 이 PMI 지수가 50을 넘어야 된다. 최소 50이거나 50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착륙 방향 그에 해당하는 소형주, 유틸리티, 스태플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뜰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날 50 이상으로 되면 최소 50.1 뭐 이런 개념으로 수치값이 나오면 빅7 중심으로 주가가 뜬다. 그리고 바이오도 반등할 것이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발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월 1일 날 나오는 이 수치가 정말 PMI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주가 지수가 얘네들 타겟팅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바닥까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3,940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한 두 번 정도 더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베팅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 기관들의 뷰를 보면 놔두면 확률 80%로 4,500은 찍는다는 겁니다. 4,500은. 모건 스탠리 마저도 3,900이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봐야 얼마 떨어질 게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4,150인데 3,900까지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 지금 가속도면 한 5영업일이면 3,900 달성합니다. 3,900.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반등을 쳐도 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수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PMI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당장 10월 30일부터 나오는 수치는 여기 파월이 말한 임금이 내려가고 있다. 그 뷰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30일 날 임금이 내려가고 있다. 이거 주가 뜨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이것도 떨어졌죠. 채권금리 폭락하고 원유 가격 폭락하고 주가 뜨겠죠. 10월 31일도 주가가 뜨는 뷰입니다. 뜨는 뷰이고 ADP는 여기 컨셉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빼고 가만히 있어 봐봐. 여기 제가 빨간색 체크해 놓은 거는 주가가 뜨는 방향.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주가는 뜨는 그런 이제 트리거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제가 색깔 칠해 놓은 것들 있죠. 이거는 주가가 내리는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주가가 내리는 트리거. 근데 이 전체를 보면 계속적으로 주식이 폭락할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 체크 된 것만 보더라도 주식을 바닥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부스터 효과가 되는 그런 지수값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급준비금이 저번 주 목요일 날 기준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늘면 그 다음 주는 보통 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말고 지지난 목요일에는 이 지급준비 금액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뷰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새벽 골드만 의견이고요. 근데 일시정지 할지 모르겠어요. 해야 하는 거니까. 이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새벽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블룸버그 파이낸스 데이 있죠. 소스가 이 정도면 이거 뭐 거의 100% 아닐까요? 저는 100%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산타랠리가 온다. 그게 이제 24일이었는지 25일이었는지 그다음에 금요일 바닥이었는지 계속 그게 이제 헷갈렸는데 그걸 어떻게 마켓 타임을 정확하게 잡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금요일 날이 바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가치상으로도 유동성은 계속 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미리 조회를 해서 통계값을 냈듯이 오늘 장이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옵션 영상에서 알려드린 그 수치값과 동일하다면 지금 거의 이 뷰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장이 시작되기 전에 또 조회하고 통계값을 내서 똑같이 하방을 받치고 있다면 주식은 100% 오르는 겁니다. 100% 주식은 100% 오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월요일날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 31일도 주식이 오르겠죠. 그리고 나서 FOMC가 있고 FOMC 발언에 따라서 이제 뭐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하겠죠.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증시가 상승을 하면 어떤 방향입니까? 이거 뷰입니다. 이거 뷰. 단기적으로 이겁니다. 이거. 주식이 뭐 폭등하고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폭락한 거에 절반 되돌리면
절반 되돌림이 되는 그런 비율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분 연상이고요. 감사합니다.